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사이트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네요. 원격 수업도 3번 하면 끝이더라고요. 언제 등교하나 했는데 어느새 방학식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방학하는 그날까지 국어일 수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어교과서와 국어공책 모두 필요합니다. 우선 국어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어 공책에다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위두랑 안에서만 그리고 우리끼리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주하지 못하기에 더 많이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오늘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과제가 조금 특별했죠. 독서종합 지원 시스템에 있는 전자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대여해보는 과제였습니다. 수월하게 책을 빌린 친구들은 좋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 과정이 힘들었던 친구들은 책을 빌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어려웠다,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우선 우리 구봉중 친구들이 어떤 책 빌렸는지 제목 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장르들을 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사도 굉장히 다양하죠. 문학도 있고, 과학 분야의 책도 있고, 그리고 학습에 대한 책도 있고요. 심리에 대한 책,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계발서 등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빌렸어요. 책을 빌린 친구들은 이왕이면 빌린 책을 다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읽었던 중에 재미있었던 책은 페인트와 체리새우 이 두 권의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나는 책을 좀 많이 읽을 수 있다. 잘 읽는 편이다. 하는 친구들은 이 두 권의 책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과 Me Before You라는 책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두 권은 책의 두께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책을 좀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직 책을 빌리지 못한 친구들은 어플 이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예스24 도서관 어플을 이용해서 대전광역시를 검색하면은 독서종합 지원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빌려보면 좋겠고요. 독서종합 지원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하는 친구들은 학교 도서관으로 연락하거나 담임 선생님들께서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이나 도서관에 문의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혹시 기억하기가 어렵다면 어딘가에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꿈씨앗 주머니 독서 관련된 부분에 적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 인상 깊게 읽은 책의 구절이라 자꾸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태어난 지역 그럼 바뀌지 않잖아요. 내가 태어난 지역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 찾기 질문을 내가 태어난 지역으로 하기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졸업한 초등학교도요. 그런데 졸업한 초등학교도 예를 들어 구봉중 구봉중학교, 대전구봉중, 대전구봉중학교 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적을 때
정식 명칭으로, 우리 학교의 정식 명칭은 대전 구봉중학교죠. 그래서 정식 명칭으로 적는다면 나중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오늘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소단원이에요. 세 번째 대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어휘의 세계에서 어휘의 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말 어휘들을 나눈 건데요. 오늘 우리는 그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를 기준으로 할 때 고유어와 한자어와 외래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고유어는 본래부터 우리말에 있었던 말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말을 이야기합니다.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외래어,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을 외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유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 우리말을 이야기하고요. 한자어도 어떻게 보면 외래어에 포함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해서 중국, 일본과 함께 한자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 어휘의 많은 부분에 한자어가 많아요. 그래서 한자어를 외래어로 포함하기보다는 한자어를 따로 구분해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학습활동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26쪽을 펼쳐주세요. 자, 교과서 126쪽에서는 여러 단어들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해 보자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선 고유어. 본래부터 우리말에 있었던 말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 뭐가 있죠? 네, 바지와 목도리가 고유어죠. 그 다음 한자어는 뭐가 있을까요? 교복과 모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외래어는 원피스, 재킷, 티셔츠가 있네요. 자, 거기 그 밑에 여러분들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고유어와 한자어와 외래어.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면은 고유어는 옆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고 한자어는 옆에 한자가 있고 외래어는 옆에 로마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친절하게 이렇게 잘 적어 주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찾는데 큰 무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27쪽으로 넘어와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옆에 힌트가 없습니다. 한번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로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해보고 함께 살펴볼게요. 고유어부터 볼까요? 밤, 철새, 길, 낮, 밤하늘. 이 고유어죠. 그 다음 한자어 보겠습니다. 먼저 적힌 도시와 함께 지표, 식물, 이유가 한자어예요. 자, 그럼 외래어에 해당하는 것은 네, 스위치 하나만 외래어네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을 그때그때 이게 고유어일까, 외래어일까, 한자어일까를 고민하면서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던 말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말인지 혹은 들어온 말인지를 헷갈릴 수도 있어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전을 찾아보는 겁니다. 128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전을 찾아보면요. 고유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서 원어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한글만 적혀 있어요.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요. 옆에 괄호를 해놓고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
where의 경우에는 그 단어 옆에 원어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사전만 찾아보게 되면은 그것이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외래어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죠. 한 번 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구분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 자료는요, 우리 급식 식단표예요. 1학기 마지막 급식이 무엇일까 살펴보면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눈으로 훑어보면서 아, 고유어는 이걸 것 같아, 한자어는 외래어는 이거일 것 같아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유어부터 찾아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고유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고유어인지 몰랐는데 고유어였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자, 그럼 그 다음 오히려 이게 왜 고유어가 아니지? 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한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쭉 따라가 볼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고유어가 아니었네 하는 것 중에 아마 배추와 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배추나 김치를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그 옆에 한자어가 함께 나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말이기 때문에 마치 고유어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특별히 귀화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출발은 외래어, 한자어였지만 이미 우리말처럼 오랜 시간 사용되었을 때 귀화어라고 따로 특징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마지막 외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는 찾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시 교과서로 가서 129쪽 고유어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에 있는 글 한번 볼까요? 고유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고유어가 주로 사용된 글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이렇게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강아지풀은 자랑키를 내세우고 이리저리 춤을 추기도 하고요. 이슬비가 내리면 개구쟁이처럼 빗물을 받아먹기도 하고요. 소나기가 내리면 몸을 움츠리고 고스란히 소나기가 때리는 매를 맞기도 하지요. 하지만 소나기는 모를 거예요. 강아지풀이 땅속으로 뿌리를 뻗어내려 빗물을 빨아들인다는 사실을요. 지금도 충분히 재미있는 글인데요. 선생님이 지웠던 단어들을 다시 살려볼게요. 그리고 다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살랑 바람이 불어오면 강아지 풀은 삐쭉 자랑키를 내세우고 이리 울렁 저리 울렁 춤을 추기도 하고요. 이슬비가 내리면 개구쟁이처럼 시시덕거리며 빗물을 받아먹기도 하고요.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면 몸을 움츠리고 고스란히 소나기가 때리는 매를 맞기도 하지요. 하지만 소나기는 모를 거예요. 강아지 풀이 땅속으로 뿌리를 쭉쭉 뻗어내려 빗물을 줄줄 빨아들인다는 사실을요. 자, 이렇게 글을 2번 읽어봤는데요. 먼저 129쪽 밑에 있는 1, 2, 3번 여러분들 나름의 답을 정리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을 작성해 봤나요?
언제나 강조하지만 학습 활동은 받아쓰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답을 먼저 적어본 다음에 이왕이면 다른 색깔의 펜을 가지고 내용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글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말해보자고 했어요. 이건 선생님이 다른 답을 제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느낌, 여러분들의 느낌을 적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첫 번째 읽었을 때와 두 번째 읽었을 때 차이에 집중해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번 같이 볼까요? 이 글에서 밑줄 칠 단어에 주목하여 고유어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어땠나요? 고유어를 더 사용해서 글을 읽었을 때 조금 더 장면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던가요? 강아지 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쑥쑥 자라날 것만 같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졌을 거예요. 이렇게 고유어를 사용하게 되면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더욱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어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바로 고유어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요, 감각적인 표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색채어나 미각어가 발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색채어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누렇다, 누르딩딩하다. 다 같은 색인가요? 미세한 차이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색을 나타내는 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원어민인, 모국어 화자인 우리들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미각어도 이런 거죠. 달다, 다디달다, 달짝지근하다, 달큰하다, 달콤하다. 비슷하면서도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어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특유의 정서를 담아낼 수 있어요. 각 나라의 언어들을 들여다보면은요, 그 나라에서 중시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쌀과 밥이 달라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rice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색채어나 미각어가 발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민족에게 가까운 것들은 자세하게, 그리고 거리가 있는 것들은 어휘가 구체적으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 민족 특유의 정서를 담아내다 보니까 다른 외래어나 한자어로 바꾸어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외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말의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잘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색채어, 미각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은 의성어와 의태어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번역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자, 그럼 두 번째, 한자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30쪽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먼저 적어보고 함께 볼게요. 고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는 한자어 여러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지은이가 구두를 고쳤다. 이것은 구두를 수선하다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 찬미가 병원에서 병을 고쳤다. 이것은 치료하다 라는 의미고요. 아버지가 서류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쳤다. 이것은 수정하다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국회에서 법률을 고쳤다. 이것은 개정하다 라는 의미죠. 이렇게 고치다 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한번 바꿔봤는데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한자어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유어에 비해서 분화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분화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이나 전문 분야의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유어와 한자어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고유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우리말은 동음이의어도 많고 다의어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말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때, 그럴 때 한자어가 고유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외래어입니다. 131쪽 학습활동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외래어를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피자, 인터넷, 샐러드. 그럼 이 피자, 인터넷, 샐러드를 한번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꿔볼게요. 작년에 교실에서 했을 때는 정말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바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작년 선배들이 했던 답안을 더듬어서 선생님도 몇 개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피자는 밀가루 모듬전, 색동 빈대떡, 오색 동구리 부침, 조각지짐 등등등 다양한 말로 바꿔볼 수 있어요. 어떤 말이 제일 와닿나요? 그리고 인터넷은 사실은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순화어가 있어서 이 누리망이라는 말 하나만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또 다양한 단어들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샐러드는 야채 범벅, 채소 버무리. 야채와 채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두 가지 다 제시해 봤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쉬웠다면 이미 바꿨겠죠. 그렇다면 외래어를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꾸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 대상이 우리나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대부분 새롭게 문화가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명칭이 같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외래어의 특성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나 사물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고유어나 한자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교류가 잦아지게 되면서 외래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수많은 말들이 새롭게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점도 생기겠죠. 그 말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립국어원에서는 우리말 다듬기 사업을 하면서 순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볼게요. 문화를 보면 우리는 통한다. 문호통. 손주가 먹고 싶대서 내가 사러 나오긴 했는데 음식 이름도 어렵고 요즘 세상은 간판도 외국말 천지구만.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시대에 발맞춰 언어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하지만 너무 다양해져서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소통이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이는 비단 노년층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20대인 저도 요즘 음식점에 가면 낯설고 이해 안 되는 이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말이 통할 수 있도록 말을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을 수 있는 용어를 보시면 공공언어 통합 지원 누리집에 직접 제안해주세요. 국민이 제안한 다듬은 말은 다양한 세대, 성별로 구성된 말다듬기위원회에서 의미의 적합성, 주어 방식, 간결성을 고려해 다듬은 말을 선정한대요. 다듬은 말은 국민신문고,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를 통해 2주간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다듬은 말에 투표해주세요. 최종 결정된 다듬은 말은 국어원 누리소통망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할 예정인데요. 다듬은 말 홍보카드 뉴스를 누리소통망에 퍼나른 사람 중 추첨해서 무료 교환권을 주는 행사까지. 참,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정책명, 제도명, 사업명이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국립국어원에 제보해주세요. 남녀노소 전국민 소통이 원활해지는 날까지 어려운 외래어, 공공언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네, 어려운 외국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왠지 홈페이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누리집은 선생님이 링크해 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 다 보고 나서 한번 구경 삼아 들러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잘 정착하는 말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낯설어 하거나 다듬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어색한 말들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라지는 말들도 있습니다. 잘 정착한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여러분들 택배 보낼 때 쓰는 에어캡? 그것을 다듬은 말이 뽁뽁이에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순화어들도 있는데요. 팬데믹 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적 유행이라고, 그리고 코호트 격리는 동일 집단 격리,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에는 승차 진료, 승차 검진 등으로 순화어를 선정했습니다. 이 말 중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살아남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교과서는 덮고 공책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책에 어휘의 체계라고 제목을 적고 그 밑에 우리 학습 활동에서 봤던 내용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볼게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정의와 특징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 공책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교실에서 교과서와 공책 검사할 때 1단원에 대한 내용만 봤어요. 3단원에 대한 것들은 2학기 수업 시작하면서 그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어휘의 체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두랑에 선생님이 퀴즈 링크를 하나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를 누르고 코드 6자리를 입력한 후에 여러분들의 학번과 이름을 넣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 사람, 그리고 각 반별로 최고 점수를 받은 친구에게는 선생님이 작은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할 때는 정답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정답을 빠르게 선택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봉중학교 1학년의 우리말 달인은 누구일까? 결과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